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워드 2016 코어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모스 자격증 따러 오신 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MS 워드 2016 버전을 이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코어 버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이시겠지만 보통 이제 모스 자격증에 대해서 모스 마스터에 대한 등급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스퍼트 버전을 듣고 난 좀 어렵다, 좀 기초를 먼저 배워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코어 부분을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어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금방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워드 말고 또 어떤 MS 워드 말고도 또 어떤 모스의 버전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스라는 자격증은 그냥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모스라는 YBM IT 쪽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시험이 또 제한이 되고요. 자, 여기 모스 보이시죠? 눌러보게 되면 소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모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전기 시험에 관련된 것들 보시고, 자격증 종류 보시면 엑셀부터 아웃룩,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까지 굉장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마스터를 따시려고 하십니다. 모스 마스터를 따셔야지만 좀 가산점들이든 뭐 취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서요. 그래서 일단 2016을 이제 예로 들자면, 워드 익스퍼트는 필수고, 엑셀 익스퍼트 버전 필수고, 파워포인트는 액세스랑 아웃룩은 코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입니다. 파워포인트 3개는 필수로 하고요. 액세스랑 아웃룩 중에 하나 선택해서 4가지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스터 자격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엑스퍼트 버전을 많이 들으시는데, 막 조금 들으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워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코어 버전도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 천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종료한 다음에 바로 성적표 같은 것들, 점수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적표에는 그냥 뭐 여기에서 뭐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요. 응시료는 조금 비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과목별로 평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어가 먼저 나오고 밑에 엑스퍼트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코어랑 엑스퍼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 겹쳐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제목만 봐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겹쳐진 게 없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없어서요. 따로따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코어는 일반 버전이고 엑스퍼트는 상급 버전, 심화 버전이죠. 이 똑같이 50분씩 주어지고요. 합격 점수는 700점 중에 1000점 중에 700점 이상을 합격으로 줍니다. 뭐 700점 밑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300점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100점으로 기준했을 때 70점 이상 맞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엑셀도 마찬가지고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도 마찬가지고요. 버전은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랑 회사에서든 2016 버전 사용하시니까 아시면 될 거고요. 모스 이제 FAQ 빠른 질문이죠.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주의사항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6 취득 기준 나오게 될 텐데요. 필수 취득과 선택 취득.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모스 마스터라는 취득이 될 거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스에 대한 설명은 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모스는 어차피 저희가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국지사가 또 있어서 또 한국어로 또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강, 제일 쉽죠? 뭐 제일 쉽고 그냥 버튼만 좀 누르고 서식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워드 문서 만들기 및 관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놨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엑스퍼트 심화 과정과 좀 다른 코어 기본 과정, 이제 일반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2016 버전은 족보라는 게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출제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무조건 여기 모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자격증 종류 눌렀을 죄송합니다. 과목별 평가 항목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제목을 해드리고 파트별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제 파일을 사용합니다.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엑스퍼트 버전과 좀 다르게 예제 파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아마 이런 문서들 뜰 텐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설명 잘 들으시면 코어 버전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스 마스터가 이제 목적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어 버전은 그냥 간단하게, 아, 이렇게 워드꼴이 돌아가는구나만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 버전도 들으시면서 자격증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점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파트를 배울 건데요. 정말 맨 첫 번째 할 건 이제 문서 만들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 찾는 것과 서식 적용, 글자 색깔, 글꼴 같은 거 바꾸는 것도 그런 거 말할 거고요. 문서 옵션, 그래서 옵션 쭉 가서 파일 뭐, 어떻게 뭐 이런 것들 할 건지 볼 거고, 보기라는 것도 볼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서 인쇄랑 저장 같은 것들, 저장은 어떻게 할 거며 인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면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폴더의 예제 파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파일 뜰 건데 이쪽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든 것들에 대한 문서가 쭉 있는데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워드를 새롭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드를 팡 여시면요,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보통은 이제 온라인 서식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서를 열어라 저 문서를 열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은 당연히 뭐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뭐 밑에 있는 비즈니스를 치게 되면은요,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제 양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텅텅 빈 문서가 아니라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 글자가 다 입력이 되고 저희가 바꾸기만 하는 양식 같은 것들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틀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네, 왼쪽에 있는 새 문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문서 만들기가 진행이 됩니다. 문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저장이 된 상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 저장을 할 건데 그건 이따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서 만들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아마 다 아셨을 것 같고요. 탐색과 서식 적응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롭게 있는 건 끄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해서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들이 쫙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해야 될 텐데, 탐색이라는 것은 글자를 찾는 거예요. 물론 단축키도 있고 마우스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주의사항으로서 제가 탐색에 대해서 단축키를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이제 F를 누르게 됩니다. F를 누르게 되면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F. 옆에 보시면 탐색 뜨이시죠? 이렇게 띄우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자, 메모장 열어서 맨 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쪽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쭉 이렇게 있죠.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리본 메뉴에서 홈 탭이죠. 탭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 있는 홈, 삽입, 디자인, 레이어 이렇게 떠 있는 게 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탭이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 탭에서 맨 오른쪽 탐색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홈 탭에서 맨 오른쪽 여기 보이시죠? 찾기, 바꾸기, 선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찾기 버튼만 누르시면 똑같이 탐색이라고 뜹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는 것들은 찾기, 고급 찾기, 이동이라고 해서 찾을 때 조금 뭔가 더 고급스럽게 찾는다는 느낌으로 가는데 별거 없습니다. 자, 고급 찾기를 누르게 되면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이 창에서는 간단하게 찾을 내용, 즉 탐색과 똑같은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세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찾는다는 느낌은 뭐냐면 더욱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검색하여라, 또는 뭐 동음어를 찾으면서 검색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요. 상관하지 마시고요. 서식을 눌러보게 되면 찾을 때 글꼴을 찾아라, 그럼 글꼴 찾기라고 뜰 거예요. 만약에 도둠체로 한 것을 찾아라, 뭐 굴림체로 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은 요구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이런 것들을 바꾸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찾기 말고 바꾸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꾸기는 말을 바꿀 겁니다. 즉 원래 있는 글자를 다른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ABC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1번 제목, 2번 제목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제가 뭐 한번 바꿔보죠. 찾아보죠.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강조라는 글자를 찾아보아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축키를 외우셨더라면 컨트롤 F를 빠르게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강조라고만 적고 엔터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찾은 거에 대해서 노란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탐색이라는 것은 찾기만 하면 끝이니까 시험장에서 괜히 막 뭐 찾고 나서 그 증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 찾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찾아서 뭔가를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강조라고 검색했을 때 3개니까 지금부터 1페이지에 있는 강조라는 글자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바꾸기는 컨트롤 F 아니에요. 컨트롤 F는 아니고 바꾸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찾기에서 고급 찾기에서 바꾸기를 누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바꾸기 누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찾을 내용을 강조로 두시면은 이 강조를 찾겠죠. 아까 전처럼. 그리고 바꿀 내용을 강조 말고 강조 느낌표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글자를 바꿔라는 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강조, 아까 전에 어디 또 있었죠? 네, 여기 있던 어디 쪽에 있던 강조를 바꿔버리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바꾸기. 그러면 3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요. 아까 전에 강조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강조를 했구나라고 뜨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뀌었다고 표시가 될 테니까 아마 이제 시험 볼 때도 프로젝트 저장하게 되면 채점 수준이 되겠죠. 네, 이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탐색과 한번 바꾸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기본 서식 적용해 볼 텐데 보통 서식이라고 하면요. 서식은 뭐 저기 엑스퍼트 버전 강의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서식은 그냥 글자를 예쁘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글꼴, 글자색, 글자 크기 그리고 뭐 단락 뭐 개체 삽입 등등등등 저희가 이제 문서를 좀 꾸민다는 입장에서는 서식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를 이제 블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블록 설정이나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도 이제 좀 가능한데요.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냐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잡아준 상태에서 저는 여기는 홈 쪽에 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많이 이용하냐면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서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글꼴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쪽 부분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정도만.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 현관펜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쪽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서식 지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사항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실 때는 무조건 블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글꼴 쪽입니다. 여기는 글자 크기고요. 이쪽에는 뭐 글꼴 크기 크게 잡게 있는데 요걸로 다 할 수 있죠. 그리고는 대소문자 바꾸기인데 사실은 키보드에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걸 잘 안 씁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굵게 엄청 진하게 하는 거, 기울여지는 거, 밑줄 치는 건데 말고도 취소선이나 무슨 이상한 밑줄 같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취소선도 있고 이제 아래 첨자, 그 다음에 뭐에 몇 승 할 때 위 첨자, 그리고 글자 이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글자 이쁘게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이따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강조색. 이 강조색은 강조하는 거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형광펜 칠하듯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글자 색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블록 지정을 한 뒤에 글자색은 빨강,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뭐 글꼴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누르셔서 찾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저희는 그냥 입력하면 되니까요. 사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휴먼 이렇게 치면은 휴먼 예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포인트를 16포인트 이렇게 하면 글자가 좀 더 커지죠.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굵게 해라, 기울여라, 밑줄 해라, 뭐 만약에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